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제가 한국전력을 분석해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고배당주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대형주 중에서 향후 수년간 가장 크게 성장할 기업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필두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시장도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단한번의 조정도 없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급격한 상승세는 사실 기관의 자금 유입이 없으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그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분석해드린 영상이죠. 22,200원대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현재 주가는 25,200원이기 때문에 약간 15%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5%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대형주 중 가장 크게 성장할 단 한 종목, 배당 수익률 10% 넘길 것, 연기금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쓸어담고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안 보고 그냥 계속적으로 시장가로 대규모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 차트를 통해서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전력을 올려드릴 때면은 항상 악플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네, 악플이 항상 많이 달렸었어요. 저는 악플이 좀 달리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아예 반응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조회수도 없고 댓글도 없고 이런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에는 대중들이 보는 것에 반대로 가는 것들이 항상 증시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에 이런 악플이 달리는 것들을 보면서도 조금 더 좋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몇 년 전과 같은 기사가 반복되는군요. 그렇게 좋으면 틱틱틱틱 대출해서 킥킥 꼭 사도록, 네, 부채 비율을 봐라. 응, 공기업이라서 안 돼. 킥킥. 네, 이런 식으로 한 달 전에 제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달린 댓글들인데, 사실 뭐 제가 한국전력을 그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악플은 항상 달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증시의 그런 하락 변동폭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여기에 따른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크게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부채가 200조인데 무슨 주가 상승이냐, 부채가 200조인데 무슨 배당이냐, 이런 식의 의구심들, 이런 식의 좀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일 거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13조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7조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13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작년 말쯤에 산업용 전기가 작년 하반기 때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전기 인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큰 폭의 이제 실적의 상승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당 배당금이 대략 2천원 이상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그 당시에는 한 달 전쯤에는 10%가량의 주가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대략 9% 정도, 네,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약 9% 정도의 배당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후년 혹은 3년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 재무가 꽤나 정상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보통 40% 가까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전력도 40% 가까이까지 채울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소 20% 이상의 배당 수익이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필사단 스터디 때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꽤나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한국전력의 내부자들, 특히나 핵심 인력들이 한국전력의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의 한국전력의 주식은 그분들의 노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한국전력은 앞으로 초고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대선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아젠다는 바로 상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 자, 상법 개정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지금까지는 주주 하나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력 요금을 줄일 경우, 전력 요금을 인하할 경우 혹은 동결할 경우에는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안 좋을 것이고, 심지어 손실이 수십조 단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배임이에요, 배임.
경향을 일부러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경향 실제로 보였었는데 이게 상법 개정이 되면 이게 안 돼요. 이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독점기업입니다. 전력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상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한국전력은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적자가 나기가 힘든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자를 내면 독점기업에 적자가 난다는 거, 특히나 이런 인류의 삶에 가장 필수로 쓸 수밖에 없는 전력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음에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결국 상법 개정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높은 확률로 올해부터는 이제 상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해도 올해부터는 실적에 가파른 성장성이 예상되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내러티브가 훨씬 더 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3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OR 기준으로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점 기업이 POR이 2가 안 됩니다. 심지어 공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전력의 비관이 얼마나 껴있었느냐, 이런 비관이 거쳐질 때 주가에 대한 상승폭에 대해서는 각자가 업사이드를 비교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저희 몇 년 동안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행을 했었다가 저는 지금부터는 턴어라운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려오고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전력 요금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200조 원의 부채가 있지만 이게 연간 4조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에요. 참고로 공기업, 공공기관은 부채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도 당연히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부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공기업도 부채가 있는 거예요. 공기업이 부채가 없으면 사실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 인프라망을 투자하는데 부채 없이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전력 요금, 전기 에너지 요금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결국에는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채는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부채를 끌고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기업들, 특히나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 뭐 코레일 혹은 한국전력, 이런 것들은 부채 부담이 꽤나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부채를 안 지면 사실상 에너지 요금이라던가 혹은 물류 요금이라던가 혹은 기차 요금, 대중교통 요금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채는 가져가면서 이자만 갚으면서 가는 겁니다. 원래 공기업이 이자만 갚으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향후의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채도 꽤나 큰 폭으로 감소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4조 원 정도의 이자 비용 나가면은 9조 남는 것이고, 그래서 4조에서 5조 정도의 그런 전력 인프라망 투자가 발생된다면은 결국 별도 순이익,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대략 4조 정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4조 정도에서 배당 수익이 2조 정도, 한 50% 가까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정도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초고배당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전력요금이 지금으로서는 일반용이 상업용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런데 이 한국전력의 요금 개편, 요금 그런 정책을 보면 원가 연동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용이 일반용보다 원가가 비싸다면 당연히 상업용이 더 비싼 지금이 맞는 것이지만, 상업용이 일반용보다 원가가 더 비쌀래야 비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용은 일반용처럼 이렇게 저전압을 통해서, 그러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에 대한 전환을 할 필요도 일단 없고요. 두 번째로는 대량적으로 뿌리다 보니까 훨씬 더 전력 에너지의 소모가 작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가가 훨씬 더 작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업용이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업용이 줄어든 거라 혹은 일반용이 올라야 되는 것인데, 상업용을 해서 줄일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일반용 만약에 전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실적은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연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그런 아젠다가 조금만이라도 더 나타나게 될 경우, 특히나 한국의 AI에 대한 투자라던가 혹은 전력 인프라망에 대한 투자, 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던가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이고, 전력 인프라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실적이 올라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서 작년에 산업용, 그러니까 전력 에너지 요금이
인상이 됐던 것이고, 이제는 일반용까지 만약에 인상이 조금이라도 될 경우에는 워낙에 그 박리담회로 많은 전력 에너지를 팔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주는 영향이 결코 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LNG 공급 확대로 인해서 사실 LNG 가격에 따라서 원가가 굉장히 출렁이는 것은 맞아요. 이거 유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유가는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져서 LNG 가격까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대량으로 LNG를 퍼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원가주의 판매가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산업용 에너지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산업용 전력용 에너지보다 더 비싼 원가를 가지고 있는 일반 전력용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거의 비정상에 가까운 형태인 것이고, 결국 정상에 가까워진다면 일반용 전력요금 인상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한국전력 측에서도 꾸준하게 전기요금 에너지 요금에 대한 인상을 꾸준하게 밝히고 있어요. 전력요금 에너지 인상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겠다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게 작년 하반기에 3년용부터 하셨던 것이고, 올해는 혹은 내년은 일반용까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이런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을 때는 20조 이상의 손실을 봤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13조 정도,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20조에 가까운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채가 200조든 말든 어차피 부채는 가져가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부채 없는 국가 없어요. 부채 없는 나라 없는 것이고, 부채 없는 공기업, 부채 없는 공공기관 당연히 별로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갚으면서 10조 이상은 충분히 벌어들여야지만 이자 비용도 갚고 전력 인프라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5조, 20조로 가면 갈수록 배당에 따른 재원이 매우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엔 턴어라운드 초입 구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서 전력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인류의 삶의 삶이 증진되면서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력 에너지의 수요량이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기들 혹은 전기차면 전기차라던가 혹은 앞으로 새로운 기기들, 가전제품들도 꾸준하게 생기고 있죠. 이에 따른 자연스럽게 전력 에너지의 수요량이 올라오는 것들, 특히나 대만과 일본 같은 경우도 전력요금 인상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지만은 작년부터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을 막아왔던 국가들조차도 전력요금 인상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의 일반용 전력용 에너지가 여전히 가장 저렴하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 따라서 올라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약 22조 정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20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찍힌다고 시가총액 15조 정도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20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찍힌다면 한 4년 뒤쯤에 20조 영업이익의 40% 배당 성향을 내준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주가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20% 이상의 초고배당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전력을 꾸준하게 봐야 한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켓 분석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